지난해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가 전년보다 한 단계 올라선 16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브랜드 평가 컨설팅 업체인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13 국가 브랜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는 7,750억 달러로 2012년보다 7%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TV, 냉장고 등 주요 생활가전 부문에서 브랜드 가치 1위를 석권했습니다. 브랜드 평가 전문 회사인 브랜드스탁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삼성 UHD TV와 삼성 지폐, 삼성 스마트 에어컨 등이 생활가전 각 부문에서 브랜드 가치 1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지난달 해외에서 만들어 판매한 자동차 대수가 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 중 해외 생산 법인 운영 중인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달 해외에서 작년 1월보다 4.3% 증가한 37만 8천 대를 생산해 판매했습니다. 현대차는 25만 8천 대, 기아차는 12만 대로 지난해 1월보다 각각 2.4%, 8.7%씩 물량이 늘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해 12월 일본 경상수지가 6,386억 엔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2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적자였고 2013년 연간 흑자도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경상수지 악화는 엔화약세로 인해 에너지 수입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핫텐의 강동석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를 확인했습니다. 1월에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11만 3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지만 실업률은 6.6%로 5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고 또 노동시장 참가율도 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취업자 수보다는 실업률 하락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상승의 영향은 조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191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 속에 사흘째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 먼저 현재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 출발하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나 싶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 속에 장 초반 하락 반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혼조 영향으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1922.5포인트로 마감한 코스피 지수는 오늘 5.63포인트 오른 1928.13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현재 자세한 코스피 지수는 1918.85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유가증권 시장에서 강한 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은 오늘도 개장 직후 순매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28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92억 원, 65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기관의 순매수세가 시장이 상승 출발하는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급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514.45포인트로 마감한 코스닥 지수는 3포인트 오른 517.45포인트로 개장했는데요. 현재 지수는 517.1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함께 보시죠. 코스닥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각 48억 원, 10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고요. 개인만 61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1074원 30전으로 마감한 환율은 30전 내린 1074원으로 개장했는데요. 장중 1074원 50전까지 상승 반전했다가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고 약보합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1072원 40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는 9,000원 내린 126만 6천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는 1,000원 상승한 23만 1,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을 기록하고 있네요. 자, 자, 기아자동차는 700원 하락한 53,3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삼성생명은 각각 1,250원 내린 43,050원을 기록하고 있고 삼성생명은 보합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도 함께 보시죠. 자, 셀트리온은 1.31% 상승한 42,4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250원 하락한 29,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CJ ENM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72% 하락한 32,150원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은 200원 하락한 79,000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0시 구간 시황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전 이슈 Y 남원호 멘토입니다. 일단 시장이 코스닥은 강한 흐름이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 강한데 삼성전자가 조금 내림세 기록되면서 지수가 조금 늘고 있는 분위기죠. 자, 그나저나 주말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 상승한 이유를 보면 아주 재밌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름하여 미국의 고용지표 얘기를 좀 할게요. 고용지표 나왔는데 엇갈린 전망이 나왔다 부분이 오늘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1월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가 11만 3천 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존의 예상치는 한 18만 개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존 예상치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반면 또 실업률은요, 6.6%를 기록했는데, 이는 이제 전월, 즉 12월 같은 경우는 6.7%였으니까 한 0.1%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하나는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고, 하나는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실업 관련된 고용 관련된 지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면요, 이 제조업 지수와 신규 일자리 지수는 항상 동행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어떤 걸 봤죠? ISM 제조업 지수가 5.6에서 5.1로 급격히 떨어진 거 봤잖아요. 그와 동행해서 신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생산이 주니까 신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 안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행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근데 ISM 제조업 지표도 안 좋은데 이러한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안 좋게 나타난다면 이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소프트 패치에 대한 가능성이 강력히 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 소프트 패치라는 거는 경기 회복기에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경기 침체 구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요, 결국 실업률이 하락되고 있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고용지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대표적인 고용지표가 신규 일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업률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 있냐면 바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부터 소위 말해서 자르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돼요? 감축을 먼저 이 비용들을 줄여나가는데 먼저 올인을 한단 말이죠. 결국 안 되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인원 감축입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는 원래 경기에 가장 후행하는 지표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나면 결국 이제 실업자가 많이 양산되는 게 특징이고요.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고 나면 그 뒤에 마지막으로 회복되는 게 뭘까요? 역시 고용이겠죠.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사람부터 뽑고 출발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이 기계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뽑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지표는 원래 선행지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고용지표가 가지는 의미는 경기에 추가적인 어떤 받침과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제일 먼저 실업률이 증가가 되면 실업자가 양산되네요. 그럼 실업자는 무엇을 받겠어요? 바로 실업수당 청구를 먼저 하는 거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단계고, 경기가 이제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자가 무엇을 한다? 알바라도 한다 이거예요. 알바라고 하게 되면 실업수당 청구를 못하게 돼 있죠. 그러면 청구 건수가 줄어든단 말이죠. 자, 경기의 가장 선행지표적 고용지표는요, 바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하락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러고 나서 그 실업 청구 건수 하락이 일어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알바했잖아요.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경기가 더 좋아지면 이 아르바이트생, 즉 비정규직이 뭐로 바뀔까요? 정규직으로 바뀌겠죠. 정규직으로 바뀌면 뭐가 되죠? 실업률이 이제 하락하는 겁니다. 실업률이 하락하는 것이고. 근데 실업률이 하락한 가운데 새로운 일자리들이 이제 새로운 신규 인력까지 더 필요하게 되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신규 일자리의 개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후를 따져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축소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하락, 그리고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가졌으니까요. 신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안 해도 된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어때요? 두 가지 지표 중에서 신규 일자리 부분이 급격히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하락했다는 거에 따라서 지수가 뻥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용지표가 나오더라도 모두 다 이거 뭐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인 흐름을 기억을 해 두신다면 이런 경제를 이해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향후 전망을 한번 보면은요, 역시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이 제조업 지수가 ISM 제조업 지수가 2월 달부터는 재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정책도요, 다시금 제조업 부활을 꾀하는 정책들 위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비스업만으로는 안 된다. 제조업도 반드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제조업 중심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럼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고용 관련 지표도 따라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하여튼 실업률이 하락하고 결국 이제 신규 일자리 증가가 되는 이러한 선순환의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부진한 고용지표의 상황에서는요, 제조업지표 일단 안 좋게 나왔죠. 고용지표도 일단 현재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완전히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좀 쉽지 않은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옐런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의 테이퍼링을 이번 달에 지난달에 줄였는데 또 100억 달러 줄였어. 다음 달에 또 100억 달러. 계속 이렇게 줄일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담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라는 것은 결국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속도는 이 경기의 제조업과 그리고 고용,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두 가지죠. 물가와 고용이거든. 또 고용인데 이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고용 부분을 분명히 건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양적 완화 속도가 어느 정도 완화될 소지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참 재밌네요. 좋아지면, 경기가 너무 좋아지면 양적 완화 줄어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면 실적이나 고용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참 주가라는 게요, 여기에 붙이면은 이 말이 맞아가지고 떨어지고, 여기에 붙이면 이 말이 맞아서 올라가는데, 그럼 도대체 실질적인 게 뭐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데, 이 심리적인 요인이 수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이 현재 나타나는 거죠. 결국 주가의 방향은 현재의 지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지표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데요. 여튼요,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실물 경기를 계속 먼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내용을 들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양적 완화는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축소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요, 양적 완화가 끝날 때까지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향후 이제 이러한 미국의 고용
시장의 어떤 전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자, 첫 번째는요. 미국 경기는 분명히 회복된다. 이 부분 확실합니다. 그죠?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명히 실업률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소비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조업 위주다. 경기가 정상한다면 부차적인 산업까지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일단 경기 회복에 미국과 관련된 IT와 자동차 부분은 먼저 수혜를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IT와 이 자동차 부분에 대한 올해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크게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현재의 고용은요, 향후에도 제조업 중심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제조업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면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죠. 많이 찍어낸다. 많이 찍어내기 위해서 물로 찍어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계를 써야 되고 어떤 거 기름을 써야 된다든지 에너지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제조업을 강하게 키우겠다 하는 의지가 나타나는 것은요, 바로 이 셰일가스 혁명 이후에 이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에너지에는 자신 있다 이거예요. 자기들도 이제 석유 수출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제 전 세계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증가될 수밖에 없다. 미국도 제조업을 육성시키는 흐름으로 간다면,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흐름들은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올 한 해 2014년은 그간 금융으로 인해서 소비와 서비스 위주로의 어떤 2009년, 10년, 11년, 12년 이러한 어떤 그 글로벌 증시의 상승과 경기를 살려놓았다면 2014년은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하부 단계 제조업 중심의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많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일 먼저 에너지 관련주들의 어떤 수익성은 분명히 개선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산업의 어떤 큰 바닥권 주축이 되고 있는 제조업 주축이 되고 있는 소재와 산업재군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가장 큰 타이밍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우리 종목들을 본다면 이 소재 산업재군들은 전부 다 바닥에 있거든요. 이 바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 또한 에너지 수요가 지금 증가되고 있는 타이밍이고 중국의 증시 또한 안정적인 흐름들 나오니까요. 여기 부분에서 이 소재 산업재군들의 어떤 그 실적 개선은 유력하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어때요? 경기가 또 회복되니까 이 운송 부분 있죠. 운송 부분. 글로벌 경기의 이 속도, 가속도, 이 유통 속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해운이라든지 항공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축 IT와 자동차만 가던 시대에서 주가가 가던 시대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골고루 그들 종목이 좀 쉬어주더라도 나머지 소재, 산업재, 에너지군들이 또 이 경제를 받쳐주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가는 실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작년 뉴스에 우리 제일 부분은 뭐예요? 삼성전자 제외하면 전부 다 영업이익이 25%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 줄어드는 끝이 바로 작년까지고 올해부터는 계속적으로 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이 고용 지표는 끝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해 드리자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줄고 실업률이 하락하고 그로부터 신규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니까요. 이런 고용 지표에 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고용 지표 내용을 좀 다뤄봤고요. 나중에 2시 20분에 여러분들 특징주 Y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는데요. 오늘 특징주 Y는요, 삼성전자와 그의 부품주 관련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보유 중이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시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성현주 연구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10일 중국의 1월 무역 수지와 또 1월의 수출입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대내외 경제 둔화로 악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표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현재 출발 상황 예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따 한 30분 정도에 그 중국 증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춘절 연휴로 금요일 날 개장한 중국 증시는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중국 1월 중요 경제 지표 및 또 유동성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증시 변동성은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월 투자, 소비, 생산 등 실물 지표는 사실 이번에는 발표되진 않습니다. 신규 대출 증가액 및 그리고 수출입 지표만 발표가 되는데요. 춘절 영향으로 1월 신규 대출 증가액은 좀 1조 위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수출입 지표는 대내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좀 전월 대비 둔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인민은행 유동성 해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 우려가 이번 주에 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춘절 전 실시한 여갈피 매입으로 오는 이제 11일하고 13일 날 각각 3,300억 위안 그리고 1,200억 위안 자금이 회수될 예정입니다. 추가 유동성 공급이 예상되지만 이제 순 공급량은 마이너스로 이에 따른 이제 단기 금리인 15금리도 5%대를 상회할 가능성이 큰데요. 또한 지난 이제 2월 말에 오는 이제 2월 말 WMP 만기 도래 물량 증가에 따른 또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단기 금리도 당분간은 좀 변동성 확대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인민은행의 추가적인 자금 공급 규모에 따른 이제 수급 우려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세한 중국 소식을 대신증권 성현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 멘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좀 오전에 반짝 오르다가 또 좀 밀립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살아있어요.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상승한다는 것 같은데, 지난 주말 뉴욕시 굉장히 좋았는데, 글로벌 증시 양호했는데, 왜 또 우리나라만 디커플링 장세야? 이런, 그쵸? 참 시장 안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추천드리는 거, 제가 오후 2시 40분에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여러분 정말 잘 갑니다. 정말 요즘은 너무너무 잘 가요. 그렇죠? 시장이 그냥 저는요 계속 이렇게 횡보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수익 잘 내길 바래요. 여러분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따라만 오세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렇죠? 오늘 두 종목이나 수익 실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장에 추천드리는 종목들 KG 모빌리언스 같은 종목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급등합니다. 그렇죠? 이니시스 같은 거 이런 종목들 급등하잖아요. 시장을 좀 더 앞서가는 판단 뭐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수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수급을 판단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이 수급만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제가 먼저 한 가지 안내사항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려볼게요. 문자 상담 해드릴 겁니다. 번호를 좀 띄워주세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 바로바로 이 자리에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어떤 시즌입니까?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상패 얘기를 좀 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문자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자, 지금도 내 종목, 제 종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상패 되는 건가요? 궁금하신 분들 보내주세요. 제가 전부 다 상담해 드릴 거고요. 그렇지 않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도저히 모르겠다. 좀 답 좀 주세요. 의견이지만서도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수급도 보고요. 이런 식으로 마련할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세 가지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테마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첫 번째는 전자결제, 테마라고 말해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온라인 상거래주들이 오늘 굉장히 또 상승이 크거든요. 전자결제를 같이 보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게임주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게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NC소프트 이거 언제 추천할지 몰라 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봐 드릴게요. 자, 먼저 전자결제입니다. 전자결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볼까요?
자, KG 모빌리언스 이니시스 2%, 모빌리언스 6%, 다날 2.6%. 정말 좋죠? 자, 그리고 사이버결제, 한국정보인증은 상장하고 나서 지금 계속 상한가입니다. 어우, 너무 부러워요. 그 다음에 인포바인까지. 인포바인 치고 올라오고 있네요. 자, 어떤 흐름 보겠습니까? 이거 제가 지난주 추천드렸던 종목군들입니다. 오후장에서 추천드렸습니다. 그쵸? 그 중에서 뭐 추천드렸죠? 이니시 추천드렸는데 벌써 수익이 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딱 이틀 만에. 자, 이 종목도 왜 갑니까? 저는 사실 한번 이게 갤럭시 S5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슈를 보고서 제가 먼저 오후장에 추천을 드렸던 건데 추천한 이유가 있었겠죠.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수급이 살아있으니까. 수급이 있으니까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잠깐 좀 살펴볼까요? KG 모빌리언스 같은 거 볼게요. 제가 추천드렸던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이 부분은 파악해서 먼저 이제 갤럭시 S5 나오니까 이제 사야 된다 파악을 했는데 수급을 보니까요. 같이 기관들의 수급이 맞아 떨어지더라 입니다. 떨어지더라. 기관 수급이 떨어지니까 전자결제를 봐야 되겠구나. 그 판단을 했고요. 모빌리언스 수급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 역시나 네, KG 이니시스도 이런 퍼펙트한 수급 보이시죠? 기관들이 어떻게 그냥 벌떼같이 사고 있어요. 벌떼같이. 기관들이 새빨갛게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 엄청나게 사고 있죠. 은행, 기타금융, 투신 그냥 다 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가 보이니까 저는 어떻게 추천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극명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네, 정확하게 예측해 드렸고 매수하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더 갈까요? 더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자, 먼저 KG 이니시스부터 보겠습니다. 주가 흐름이요. 벌써 전 고점을 치고 올라갑니다. 참 아리따운 모습이에요. 바닥 라인이 라인이었죠. 그리고 고점 라인을 살펴보니까 요 포인트의 고점 라인이 보여서 약간 조금은 네, 이 라인을 뚫고 가면 참 좋은 흐름이었는데 불안한 흐름이 보였어요. 맞고 떨어질까봐. 그런데 그렇지 않죠. 수급이 오히려 더 들어오면서 갑니다. 좋다는 흐름이고요. 다음 KG 모빌리언스 볼게요. KG 모빌리언스 보자면요. 자, 지금 바닥에서 어떤 흐름? 120일 골드 크로스 강하게 오늘 돌파하면서 몇 프로 오르죠? 6% 오르고 있습니다. 6%요.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죠? 자, 전고점 라인 어디입니까? 이 포인트입니다. 얼마죠? 12,500원 라인, 13,000원 정도 라인 되겠네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13,000원 이상까지? 충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잠깐 도달했다 왔는데 더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끌어올린 주체가 누굴까요? 기관이든 외인인데 지금까지 수급이 기관이든 외인이 이렇게 많이 샀잖아요. 오늘도 산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더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제가 이걸 그려드렸어요. N자형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말씀드렸습니다. 고스란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다날 볼게요. 자, 다날만이 지금 바닥에서 다시 조금 튀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저는 왜 다날을 추천 안 하고 코나이 뭐 이런 거 인포메이션 추천 안 하고 정보인증은 너무 급등한 상장 중이기 때문에 추천 안 하고 이니시스 이런 거 추천드렸을까요? 다날 수급 좀 볼게요. 보이시죠? 수급이 답입니다. 자, 수급 들어오고 있나요? 안 들어옵니다. 왜 KG 우리 형제들만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을까요? 그 친구들은 대장주예요. 모바일 쪽에 대장이고 온라인 쪽에 대장입니다. KG들은. 근데 다날은 그건 아니잖아요. 수급이 지금 보여주잖아요. 극명하게 엇갈리는 수급. 하지만 오늘 업황을 따라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양호할 겁니다. 그렇지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모빌리언스나 이니시스가 해답이지 다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꼭 좀 판단을 하시고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요. 이쯤에서 종목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 좀 제가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44,500원에 매수하셨어요. 볼게요. 라인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44,500원 라인 여기죠? 네, 요 포인트 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쵸? 네,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34,000원입니다. 자그만치 10,000원이 빠졌고요. 마이너스 30% 가까이 지금 네, 되고 계십니다. 4008님, 두산중공업, 네, 봐주세요. 자, 두산중공업, 저는 이 종목이요. 이제는 바닥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최근에 오늘 오전에도 네, 저희 이제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수주에 대한 부분. 사실 두산중공업이 빠졌던 이유가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매출이 실적으로 좋지가 않아졌었는데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고리원전 있죠. 5기, 6기. 고리원전까지 추가해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수 4조에서 5조. 그리고 저기 베트남 쪽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동남아 쪽에 하여튼 수주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를 다 합쳤을 때 지금 1년간 수주 목표량이 10조 2천억인데요. 네, 기억을 제가 하고 있네요. 10조 2천억인데 그거를 올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더 이상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 저가 수주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적당히 할 것 같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더 이상의 하락 쪽은 제한적일 거다. 오히려 상승 쪽으로 쭉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4만 금은은 4,500원, 4만 5천원까지 언제 갈까요? 언제 갈까요? 올해 안에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몇 프로 올라야지 가능하죠? 30%입니다. 골치가 아프죠. 그렇죠? 30%를 올라야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30%, 대형주가 30% 오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어려워요. 20% 빠지기 쉬워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해서 주가가 이 바닥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지수가 안 좋아가지고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바닥에서 놀고 있는데요. 이게 다시 반등을 주면서 얼마? 36,000원 위로 올라오는 포인트 나올 때 21선 돌파 나올 때 그때 비중이 높으시지만 그래도 조금 수익을 보고 나오시려면 기간을 짧게 하시려면 단가를 낮춰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게 아니시라면 정말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쭉 갖고 가셔야 돼요. 그냥 계속.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 짧게 안 걸려요. 정말 오래 걸릴 겁니다. 아셨죠? 홀딩 하시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니시라면 반등 줄 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조금 낮추신 다음에 치고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해야 된다. 하여튼 확실한 거는 바닥 확인은 완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셨죠? 꼭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 볼게요. 저는요, 저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수급이 좋지 않은 종목은,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은, 그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종목을 웬만하면 제가 하고, 또 하나, 업종 중에서 절대 웬만하면 손을 안 대는 업종이 있습니다. 저는 금융주를 손을 대지 않습니다. 네. 은행주 마찬가지고요. 증권주 마찬가지고요. 보험주도 마찬가지로 저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건 제 원칙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 종목들은 그 지수의 움직임과 시장의 움직임에 너무 짜증날 정도로 반응이 심합니다. 보험주는 안 그렇죠. 방어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긴 한데 분석하기가 조금 너무 애매한 종목이에요. 너무 리스크 요인이 많아요. 갑자기 금리 어떻게 해버리고 막 그렇죠? 지수가 갑자기 빠져버리면 증권주 그냥 골치 아프잖아요. 국내 증시는 계속 그냥 박스권 장세에 있는데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무서워서 접근을 안 합니다. 추천하는 거 따라하는 것도 참 힘들 수가 있어요. 자, 0899님 삼성증권 42,300원 매수하셨습니다. 42,300원이요. 42,300원이요? 42,300원이나 하셨습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에요. 좀 더 자세하게 받아볼게요. 여기 뭐 하셨나요? 아니면 그 전이, 설마 이때 아니시겠죠? 그 전에 매수가 할 수 없는 가격이네요. 지금 뭐 하시자는 겁니까? 주식을 하시자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돈을 증권사에 퍼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쩌시려고 이런 타이밍에 매수를 하십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으신가요? 잘못 적어주신 거라고 좀 판단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지금 급락하는 타이밍에 매수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요 타이밍에 매수하셨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운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랑은 인연이 아니신 것 같아요. 수익이 많이 안 나셨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하셔도 수익은 많이 안 나실 겁니다.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걸요, 10%씩 비중 잡으셔가지고 계속 사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제가 수익은 많이 안 납니다. 뭐 20%, 30% 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익을. 그러니까 그래도 꾸준하게 낸단 말이에요. 제가. 꾸준하게 낸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조금은 이거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의 이제 잔소리는 안 할게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랬고요. 네, 기분 언짢으셨다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잡아볼게요. 자, 지수가 그래도 상승 쪽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부터 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포인트가 눈에 들어올까요? 저는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요 포인트. 사실 증권주가 지수 포인트랑 잘 맞지는 않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 포인트가 과연 지수의 몇 포인트에 해당할까요? 4만 매수하신 가격대가 몇 포인트일까요? 몇 포인트일까요? 한 2,000포인트 가야 될 겁니다. 자, 2,000포인트 위로 치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회복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수가 2,000포인트 안 갑니까? 네, 갑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으로 거래소 쪽에서 뭐 주식 거래 시간 늘린다고 하지만 아직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좋다고는 하지만 나쁜 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실질적으로 이 주식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2,000포인트나 간다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네, 매수하신 가격에서는 조금은 어떻게 해요? 네,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게 지금 42,300원이신데 반등을 줄 거예요. 충분히 반등 줍니다. 대신에 얼마? 매수하신 가격 마이너스 10% 내외로 줄어든다. 그러면 그때는 마이너스 10%가 아니죠. 마이너스 5% 내외로 줄어든다. 그때는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셨죠? 이 포인트 잡아드리고요. 바닥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염려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현대중공업 해드릴게요. 9740님 현대중공업 매수하셨습니다. 자, 24만원이에요.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24만원 가격대 매수할 수 있던 가격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었던 가격입니다. 그쵸? 제가 이전에 방송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선주 좋습니다. 좋은데 그 중에서 최선호주로 제가 대우조선해양 말씀을 드렸고요. 대우조선해양 볼까요? 그 다음으로 제가 미포 말씀드렸어요. 정말 제일 안 빠지고 있죠? 그쵸? 그 다음 말씀드린 게 현대미포 말씀드렸습니다. 현대미포도 보니까 안 빠지고 있죠. 자, 그런데 현대중공업하고요. 삼성중공업은요. 아주 그냥 확 빠져버렸어요. 자,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들고 있는 배, 그리고 기술력. 이게 자체가 회사마다 당연히 틀리잖아요. 그쵸? 비슷한 거 만들겠지만. 근데 살펴보니까 현대미포랑 대우조선해양이 그나마 현재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 글로벌 그런 뭐 있죠? 그 탄소 문제도 있고, 배기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연료 효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걸린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양호하고 미포도 양호하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받고 최선호주로서 조선주 살려면은 대우조선해양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대중공업은요 좀 많이 밀려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살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부탁드리는 것은요, 그 조선주들은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서야 바닥 확인하고서 한번 튀어 올라가다가 그쵸? 튀어 올라가 주다가 약간 20일선 버티는 듯 했는데 이때 매수가 좀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1월부터죠. 1월부터 해서 12월쯤부터 해서 지수가 좀 도움을 안 줘요. 그 지표들이 또 그닥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살아나고 있긴 한데요. 그러면 지수가 무조건 안 좋을 거예요. 아니, 좋아질 거예요. 그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유럽 쪽에서 분명히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의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어차피 조선주는요, 제가 이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짧게 볼 거 아니다.
정말 올해 하나 농사한다 치고 계속적으로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더 이상의 하락, 저가 수주의 영향 좀 있긴 하지만 하락은 크게 더 이상 안 나올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요, 여기저기서 보는 눈들이 이제 좀 싸네, 매력도가 조금 보이네 라고 지금 여기저기 여의도에서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살려고 준비 중이세요, 다들. 그쵸? 그러니까 지금 파시면 안 돼요, 절대. 참으셔야 돼요. 아셨죠? 참고 기다리시면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좀만 더 기다려 볼게요. 조금은 아니에요. 좀 중기로 걸릴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기다려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잊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자, 그 다음 온라인 상거래주 살펴볼게요. 온라인 상거래주 눈에 띄는 종목이죠. 오늘 상한가 두 종목이 들어갑니다. 예스24가 들어갔어요. 네, 오늘 예스24 상한가 빡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터파크 INT. 그리고 인터파크가 아까 제가 막 고를 때 2%대였는데 벌써 5%가 치고 가네요. 야, 인터파크는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갑니다. 어차피 여행까지 같이, 온라인 여행까지 같이 어떻게 껴가지고 참 대박인 종목인 것 같네요. 인터파크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차트 보세요.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1월부터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입니다. 1월 달에 얼마였습니까? 6,000원, 7,000원이었어. 7,000원이었는데 14,000원, 5,000원까지 갑니다. 2배가 오르네요. 딱 1년 만에. 자,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 종목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직 안 된다, 사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때. 그쵸? 위험하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상담으로. 언제 사면 될까요? 정말 싼 가격은 요 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쵸? 조금 더 올려보자면 그래도 한 13,000원 깨질 때가 가장 좋은 가격인 게 분명해요. 12,500원대가 가장 좋은 가격으로 판단은 됩니다. 역시나 이 종목 지금 따라가기에는 약간 무리는 있습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예스24 상한가 잠겼는데 이거는 이제 바닥에서 치고 간다고요. 네, 예스24 빨리 파세요. 네, 파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뚜렷한 이슈, 대장주 바닥으로 치고 가는 거 지금 이런 이슈 나옴으로 해서 오늘 하루 반짝인 것 같아요. 반짝. 현재창 볼까요? 12만 주 걸렸네요. 이게 뭡니까? 이거 안 돼요. 위험합니다. 비중 크신 분들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 크신 분들 비중 줄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랑 비슷하죠? 뭐랑 비슷하죠? 예전에 제가 갖고 나오면서 뭘 말씀드렸냐면요. 윈도우 통신, 윈도우 XP 관련한 종목 말씀드려봤고, 사통신 말씀드렸습니다. 사통신요. 이거 이때 했어요. 사통신. 요때 급등하기를 갖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죠? 그날 파세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 어떻게? 밑으로 쫙. 그쵸? 그 다음에 엑스포항 관련주, 이날도 마찬가지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밑으로 쫙 가다가, 오늘 잠깐 뜨는 건데, 지금 같은 포인트예요. 지금, 예스24도, 이거 온라인 상거래도 같은 포인트입니다. 지금 약간 반짝였다가, 내일 잠깐 오를 수도 있는데 다시 쭉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셨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 말씀 안 들으시더라도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조금만 수익 나신 만큼은 좀 팔아주세요. 아셨죠? 제가 의견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이죠. 이 종목은 사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넘사벽이라 그러죠. 왜? 인터파크 INT입니다. 상장한 지 지금 3일째입니다. 3일째 그래프 이거밖에 안 나오죠? 네, 그냥 상한가, 계속 상한가예요. 무서울 정도로 갑니다. 엄청나게 가고 있어요. 이 정도도 가고 있잖아요. 참 타이밍 잘 잡았어요.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도 전자결제 관련주인데요. 상상. 벌써 상장하고 나서요. 2배가 올랐어요. 네, 그냥 상장하고 2배. 와, 대단합니다. 이런 종목들. 근데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원칙이 하나 있죠. 상장한 지 6개월 안 된 종목은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안 봅니다. 보호해서 물량 때문에 언제 물량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부러울 뿐이다. 그냥 이건 내게 아니구나. 내게 아니야. 별거 아니네. 그냥 가는구나. 그림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좋은 그림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온라인 상거래주는요. 약간 좀 조심해야 돼요. 아셨죠? 그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게임주죠. 게임주 말씀드릴게요. 자, 게임주도 오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양호하게 가고 있어요. 오늘 게임빌 지금 5% 치고 가네요. 엄청납니다.
와우, 볼까요? 게임빌 지금 더 가고 있는데요. 4% 이상 가고 있고요. 컴투스 보세요 여러분. 위메이드 6%, 썬데이토즈, NH엔터. 자, 여러분 제가 뭐 갖고 나왔었죠? 이 자리에서. 그렇죠 여러분, 컴투스 갖고 나왔습니다. 아직 목표가 조금 미달이에요. 근데 더 할 것 같아요. 더 할 것 같으니까요. 보시니까 지금 제가 상황 볼게요. 컴투스가요. 딱 보니까요. 지금 100원만 더 오르면 목표가 안 돼. 100원만 더 오르면 돼요. 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갈 겁니다. 아셨죠?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고. 게임즈도 왜 오릅니까? 이 정책에 대한 악재 더 이상 없어요. 나올 것도 없어요. 쏟아져 낼 것도 없다고요. 지친 거예요, 이제. 갈 때가 됐어.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들어온다고요. 게임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 어떤 종목, N소프트를 언제 추천드릴지 몰라요. 네, 마음에 드니까. 같이 방송 계속 보시면서 호흡 맞추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AS하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제가 수익 실현 하나 말씀드렸죠? 첫 번째 종목은요, 건설화학입니다. 이거 건설화학 업종이 아니고요. 건설화학이에요. 네, 오늘 지금 4% 이상 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매수가가요, 얼마였냐면요, 27,6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뿐하게 몇 프로? 5% 이상 수익 실현했습니다. 더 갈 것 같습니다. 뭐, 가져가서 괜찮은데, 일단 전 여기서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SK하이닉스입니다. 여러분, SK하이닉스 제가 한 39,000원, 4만원 간다 했잖아요. 갔습니다. 도달했어요. 39,950원까지 갔습니다. 자, 오늘 고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역시나 5% 이상 도달했습니다. 잘 먹었죠? 네.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요. SK하이닉스는 기다리지 마시고요. 깔끔하게 매도 처리 하겠습니다. 아셨죠? 고점입니다. 매도 처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좀 더 가져가 보겠습니다. 손절가 이탈 안 했고요.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추천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추천주는요, 이 종목입니다. 루멘스입니다. 왜 갖고 나왔을까요? 싸니까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 잡힙니다. 수급 좋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루멘스 매수가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 가고 있죠? 살펴볼게요. 자, 11,600원인데요. 11,600원까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1,600원 매수하고요. 목표가는요, 플러스 3%. 그쵸? 손절가는 마이너스 3%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꼭 좀 대응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오후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장 2시 40분에도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은 매도세로 돌아섰지만 코스피는 다시 강보합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923선까지 올라왔는데요. 남은 오후장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